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초박빙의 대결 속에서 울산은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보수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달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함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더 혁신하고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남구에서 20.97%, 중구에서 19.26%, 울주군에서 17.91% 차이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동구에서는 2,559표, 2.63%의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고 북구에서는 단 95표, 0.07%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울산 전체로는 약 10만 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선대위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달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아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살기 좋은 울산과 산업수도 울산의 새로운 시작을 시민들과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 오로지 울산과 울산 시민들만 바라보고 오로지 울산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선대위는 부족함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 혁신하고 헌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보내주신 애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더 혁신하고 더 헌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축하를 전하는 한편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의 길을 열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민의 이익을 위한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마친 지역 여야는 선대위를 해산한 뒤 지방선거 준비로 조직을 전환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영남 5개 지역 가운데 울산이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대 후보의 울산 득표율은 54.41대 40.79%로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대선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당의 득표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47.2%를 득표해 47.13%를 얻은 윤석열 후보를 유일하게 앞질렀으며 다음으로 동구가 45.68%, 울주군과 중구, 남구가 30% 후반대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울산 시민연대는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 대해 주권자들이 정권 교체라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성차별 문제와 일자리, 기후위기와 불평등, 양극화 문제들에 대한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혐오 정치가 우리 사회를 덮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대선 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한 당선인이라며 지지한 이들과 반대한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정치여야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은 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방행정의 수준을 뛰어넘어 윤석열 정부와 여의도 정치를 꿰뚫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침몰하는 울산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어제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울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윤호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 상권과 동네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들의 바람은 어떤 것일까요? 이현동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5년 만에 새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은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많은 일자리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성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려동물 치료를 위한 보험 적용 등의 정책 추진도 주문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금액적인 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화하신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참 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집건 한 건데 다 문 닫고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 좀 정책을 좀 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 2, 3년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 그래서 좋은 정책 많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 주문도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부동산의 가격이 생각보다 치솟았기 때문에 현재 성인들이 자기 자가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통합정치 실현도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우리가 학연 지연하듯이 따지지 말고 서로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서로 협치해서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잘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어쨌든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이 너그러워야 되겠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국민들은 통합 정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열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멈춰선 러시아 현지 공장 재가동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생산을 중단했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 지난 9일부터 재가동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지 부품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공장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의 고강도 제재로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공장 재가동 시점도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울산시가 동해선 광역전철 운행 간격을 단축해 줄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광역전철 운행 간격을 출퇴근 시간에는 현재 15분에서 10분으로 그 외 시간에는 현재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광역전철 증차와 남창역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태화강역까지 연장 운행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차량 범퍼에 끼인 유기견을 구조한 택시를 무상 수리해 줬습니다. 해당 택시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쯤 중구 6호 교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중에 차량 범퍼에 유기견이 끼이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119에 신고한 뒤 차량 파손은 신경 쓰지 말고 유기견을 구출해달라며 유기견의 생명을 구했으며 택시기사의 선행을 접한 현대자동차는 해당 택시 차량의 범퍼를 무상으로 교체해줬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본관 입구에서 울진군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호품은 햇반 60박스, 쌀국수 78박스 등 500만 원 상당으로 울주군 체육회 등 10여 개 단체가 마련했으며 울진 국민체육센터로 직접 배송했습니다.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올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1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대 목표는 재난안전 두뇌 집단과 연구 기반 확립, 국내외 교류 협력,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의식 향상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노인 요양시설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 매뉴얼 마련,
재난안전 의식 조사 등입니다. 울산시가 북구 상한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어제 승인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한 행복주택은 울산도시공사가 226억 원을 투입해 146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지역 내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울산문화재단 축제추진단은 오는 31일까지 2022 울산 아시아퍼시픽 뮤직 미팅에 참가할 공연단체를 모집합니다. 전국 전문 공연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쇼케이스 공모와 지역 로컬리티 공모 등 각각 6개 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출연 보상금 지원과 울산 A판 프로그램 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현대중공업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현대예술관이 클래식과 재즈, 가족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현대예술관의 첫 공연은 다음 달 신춘음악회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현악 4중주단 타카치 콰르텟 연주회와 13년 만에 울산을 찾는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의 안나 카레리나 공연 등 모두 10편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현대중공업그룹 창립 50주년 특별전을 시작으로 5월 지역작가 초대전, 7월 한국미술 100년, 세기의 명작전이 전시됩니다. 차를 빼주지 않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신고자를 협박하고 다치게 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한 뒤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해놓고 편의점 업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전화하자 경찰에 신고하라며 욕설을 한 뒤 실제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업주를 찾아가 위협하며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중구 평생학습관에서 오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반려동물 기본지식 등 모두 10회에 걸쳐 이론과 실습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중구 누리집이나 중구 평생학습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